다음 달 공개 예정인 아이폰 12 관련한 소식들이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정확하다 콕 집어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나름의 이유와 신뢰성 있는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 특별히 관심 가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1차 출시국에 포함될지 여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이와 관련해서 몇 번의 영상을 통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출시국 제한 없이 그냥 다 풀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예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루머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5G 서비스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국가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애플 입장에서는 첫 번째 5G 제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고 판단되어 한국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아이폰 교체 수요도 어느 정도 누적되었다고 보는 것이 애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애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신제품 출시는 다소 늦어졌지만 한국은 작년과 비슷한 시기 또는 더 빨리 아이폰 12를 구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5G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7월 말 기준 785만 명이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좋은 무대를 애플이 그냥 가만히 놔둘 리는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5G 가입 유치의 기회로 여겨 마케팅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공개일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3일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23일에 제품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IT 팁스터인 존 프로스가 내놨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13일이 유력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11월 3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 예측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3일에 공개되는 아이폰 11 모델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까요? 현재 가장 많은 의견을 내놓은 게 총 4종으로 출시된다는 것입니다. 5.4인치, 6.1인치 2종, 6.7인치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아이폰 SE와 아이폰 8의 중간 크기 정도 되는 미니 모델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LTE 모델로 출시될 전망이라고 IT 매체인 폰아레나에서는 미국 금융 컨설턴트 기업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 4G 전용 아이폰 12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되는데요. 과연 13일에 미니가 나올지 여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니 가격은 아이폰 11 $699보다 저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이폰 SE의 노치도 아닌 투박한 디자인 대신 작은 사이즈의 미니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출고가가 전작인 아이폰 프로 맥스 $1,099보다 $100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가에서 고가 라인업까지 모두 갖추겠다는 애플의 전략이 어느 정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형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든 상관없이 폰메리카노에서는 기기값 25%, 요금 할인 25%의 슈팅 할인이 진행되어서 아이폰 12 사전 예약을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통신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러가지 사은품 혜택도 진행된다고 하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세히 보기를 통해 폰메리카노 아이폰 12 사전 예약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와 함께 아이폰 12 시리즈 모두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프로급 라인에만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주된 흐름이었는데 만약 이대로 적용되어 나온다면 소비자들이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군요. 여기에 A14 바이오닉 칩셋도 전 모델에 전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스펙에서 가장 관심 가지는 부분이라면 120Hz의 화면 주사율도 포함되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모델에 걸쳐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프로 라인업에 한정될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삼성이 갤럭시 S20 FE를 내놓으면서 120Hz 주사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하반기 스마트폰 판매율 경쟁을 벌이는 애플 입장에서는 최소한 프로 라인업에라도 120Hz 주사율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탑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판매량 경쟁 이야기가 나와서 갤럭시 S20 FE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하나를 말하자면 펜을 추가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으로 인해 삼성 쪽으로 기우는 운동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펜은 빠졌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는 기본 구성품에 충전기가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면서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큰 매력을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애플의 성공 여부는 아이폰 12 미니가 얼마만큼 저렴하게 출시될 수 있느냐로 결론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삼성도 올해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판매에 힘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일단 미국 현지 시간 10월 13일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